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 유조선이 중동에서 이란 군대에 납포됐습니다.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이 배 안에 있습니다. 이란 측은 자기네 영해를 침범했고 또 기름 때문에 바다가 오염됐다고만 밝혔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만 일단 전원 무사하다고 전해집니다. 먼저 어떻게 된 사건인지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유조선 주위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보트 여러 척이 포위하듯 따라붙습니다. 우리 시간 어제 오후 한국 국적의 화학 운반선 한국 케미오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어젯밤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납포했다고 주장하며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توقیف یک شناور نفتکش با پرچم کره جنوبی در آبهای خلیج فارس به علت نقض شیوه‌نامه‌های زیست محیطی. 한국 케미오는 에탄올 등 7,200톤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도중 납포됐으며 현재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에 억류 중입니다. 한국 케미오에는 선장을 비롯한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인 등 모두 20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 이란 대사관을 중심으로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이란 정부에 억류된 선박을 조기에 풀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만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청해 부대 최영함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하고 인근에서 항해 중인 다른 한국 선박들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다만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 대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결 해제를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들으신 대로 일단 이란 외무부에서는 영해 침범 그리고 바다 오염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선사에서는 그런 이유가 아닐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에 대해서는 대사관으로부터 모두 안전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흰색 이란 선박 한 척이 유조선으로 다가와 머무르다 20분쯤 지나 다시 돌아갑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한국 케미오를 납포한 건 오후 3시쯤. 당시 총을 든 채 무장한 이란 군인들이 목적지인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사이 공해상에서 조사할 게 있다며 배를 붙잡은 뒤 이란 영해로 항로를 돌린 겁니다. 선장은 즉각 이 사실을 선사 측에 알렸지만 이란 군인들은 교신을 끊고 휴대폰까지 압수했습니다. 현지 언론이 전한 납포 이유는 공해 침범과 반복적인 해양 오염. 하지만 선사 측은 위치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해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공해상 공식 항로에 있던 것을 확인했으며 이미 석 달 전 배 전체를 들어올려 수리를 마쳤기 때문에 오염 확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제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배를 끌고 갑니까? 아니 확인이 됐는데 잡아놓고 방제선 와서 방제를 하고 배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니고. 납포된 유조선에 있던 승선원 20명 가운데 선장을 비롯한 한국인 선원은 모두 5명. 현재 해상에 정박된 유조선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한테 다 고지를 했습니다. 이란 소재 한국 대사관에 방금 연락이 왔는데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생명에는 그게 없고 범법 행위에 대한 조사 중이니까 문제가 없을 시에 곧 릴리스 될 거다. 선사 측은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현지 이란 대사관과 해수부 종합상황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원들의 안전 확인은 물론 무사귀환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코로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젯밤 중간 보고를 보면 하루 전보다 300명이 줄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를 포함한 집단 감염에서 나온 숫자가 적었는데요. 정부 말대로 천천히 완만하게 하강 곡선을 그릴지 곧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가 어젯밤 9시까지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2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319명 줄었습니다.
공식 집계 기준인 자정까지 확진자가 추가되면 하루 만에 다시 1,00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최근의 3차 대유행은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부구치소와 광주 요양병원 등 일부 집단의 대규모 감염이 한꺼번에 쏟아져 확진자 수가 늘었지만 정체 혹은 완만한 감소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3주간 일주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900명대 초반까지 줄었고 지난주 신규 집단 감염 건수도 직전 주의 절반 이하인 21건이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를 크게 웃돌다가 10월 중순 이후 처음 1.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은 여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6명을 포함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북 진천에선 동일 집단 격리 중이었던 한 병원에서 21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엿새 만에 누적 확진자 113명이 발생한 수지 산성교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을이 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집단 면역을 완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정 총리는 또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양형 기준을 높여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신년 특집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원래 3분기였던 화이자 백신 도입 시기를 다음 달 2월로 앞당기려는 민간의 노력이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정부가 상생 협력을 통해서 2월 달부터 들여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 접종이 시작되느냐보다 언제 충분한 접종이 완결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을이 되기 전에 인구의 60-70%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완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에겐 제대로 된 벌을 줘야 한다며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관련 기관에 직접 요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양형위원회와 직접 접촉을 해서 양형 기준을 좀 상향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오늘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아동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정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생후 16개월, 입양된 지 10달 만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정인이 검찰이 양부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 학대 치사죄를 적용한 대목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숨진 정인이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졌고 몸 안쪽 깊숙한 곳에 췌장까지 파열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사망 원인은 등 쪽을 강하게 맞아 생긴 장기 손상. 하지만 양엄마는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이라며 고의적 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를 뒤집지 못한 검찰은 아동학대 취사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리적 학대 전혀 안 하셨습니까? 만약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크게 올라갑니다. 아동학대 취사죄는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지만 살인죄라면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23만여 명이 동의했고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진정서도 530여 건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정인이가 수많은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움직여요. 힘을 한 군데를 모으게 하고 나는 죽었지만 다른 아가들을 살려달라고. 검찰은 목격자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며 재판 중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최장이 파열된 만큼 여교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유죄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경우 췌장이 손상될 정도로 반복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만 입증한다면 최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